안녕하세요. 이겨울입니다. 오늘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고 또 과거에도 쭉 있어 왔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에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취재를 조금 했었는데요. 강원랜드 카지노에는 못 가는 사람들 또는 강원랜드 카지노에는 올 수 없는 사람들, 의외로 이런 분들이 수백 명에 달했는데요. 여기에 숨은 속사정이 있습니다. 자, 강원랜드는 몇 가지 이유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스스로 출입 정지한 경우, 자발적으로 1년이든 3년이든 영구적으로 출입을 정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출입정지 1년은 기과 차비를 받지 못하고요. 출입정지 3년 영구정지를 해야만 기가 차비 1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출입정지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 기한 내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카지노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1년, 3년 본인이 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카지노에 갈 수 있고요. 영구정지 같은 경우는 현재는 출입 정지한 지 5년이 지났을 때 정신의학과에서 의사소견서를 첨부했을 때 영구정지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입을 정지했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족이 강제적으로 출입을 정지한 경우인데요.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내 부모님이 혹은 내 자녀가 과도한 카지노 도박으로 큰 금전적인 손실뿐 아니라 사회생활, 가정생활이 어렵다 판단해서 직계 가족이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그 정지를 시킨 당사자, 즉 가족분들이 해제를 해주지 않는 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특별하게 배우자가 출입을 정지시켰는데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 혹은 부모님이 출입을 정지시켰는데 부모님이 사망을 하셨다, 이런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가족이 출입 정지시킨 경우에도 그 가족분이 해제를 시켜줘야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카지노에 갈 수 없는 세 번째 경우, 바로 강원랜드 카지노 측으로부터 출입이 정지된 경우입니다. 가볍게는 자리 매매를 통해서 출입이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정지된 케이스도 있고요. 혹은 의도적인 이유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남의 칩스를 손댔거나 다른 사람의 슬롯머신 크레딧 잔액의 금액을 바우처로 뽑아서 환전해서 갖고 가거나, 혹은 카지노 직원들한테 심한 폭언, 폭행,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강원랜드 카지노로부터 출입을 정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가볍게 출입 정지 한 달, 석 달, 6개월 이렇지만요. 칩스를 훔쳐가거나 남의 지갑을 훔쳐가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가 되어서요. 대부분 영구 출입 정지를 시킵니다. 실제로 칩스 절도 사건으로, 그리고 슬롯머신 바우처 절도를 이유로 카지노 영구 정지를 당한 분들을 제가 2명, 3명 정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 말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입도 정지시키지 않았어. 가족으로부터 출입을 정지당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강원랜드 카지노 측으로부터 정지도 당한 적이 없어. 그런데도 강원랜드 카지노에는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래야 갈 수가 없고 올래야 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분들이 해외 카지노는 갈 수 있어. 그런데 강원랜드 카지노에만 못 가. 그리고 이런 분들이 1년에 10명에서 20명, 10년 동안 수백 명, 20년 동안 1000명 넘게 있었다는 사실에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속사정 때문에 과연 강원랜드 카지노에 못 가고 있을까요? 본인이 출입을 정지한 것도 아닌데, 카지노 측에서 정지를 당한 것도 아닌데 왜 카지노에 못 가는 것일까요? 네, 바로 돈 거래 때문입니다. 금전 거래로 인해 카지노에 못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사채업자, 고리대금업자,
뭐 콤프깡 이런 불법 거래, 부정 거래로 인한 금전 거래 당사자들은 출입 정지를 시키지만 손님들끼리 알고 지내면서 서로 주고받는 돈 거래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들 간의 문제예요. 또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분쟁 역시 관여하지 않습니다. 만약 카지노 객장 안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잠수를 타서 영 받을 길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상황실에 신고를 해도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라고 하지 카지노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카지노 상황실은 이 카지노 영업장의 보안과 안전, 뭐 질서 정리를 위한 곳이지 손님들 간의 민사 또는 형사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경찰이 아닙니다. 대신 객장 안에서 빌려준 돈 때문에 이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후에 연락처를 바꿔버려서 도무지 찾을 수 없을 때에 상황실에 신고를 해두면 그 상대방이 나중에 카지노를 입장할 때 입장하는 출입구에서 딱 걸려요. 리스트로 올려놨겠죠. 그리고 상황실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이런저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실 여부, 진위 여부는 물어보고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객장 내에서 풍기문란, 불건전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경고를 해요. 바로 정지를 시키는 게 아니고 경고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그러면 대부분 겁을 먹고 소액인 경우 해결을 다 합니다. 갚지 않으면 카지노를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데 안 갚겠어요? 국내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여러 개라면 여기저기 피해서 여기 아니면 저기, 저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다니겠지만 우리나라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딱 한 곳뿐인데 강원랜드 아니면 갈 곳이 없는데 도박꾼이 강원랜드 카지노를 안 올 수 있겠습니까? 몇십만 원 혹은 100만 원 이하의 수준의 금액이라면 대부분 갚습니다. 또 하루에 게임하러 올 돈이 있으면 도박하러 오기 전에 빌린 돈부터 다 갚고 놀아야죠. 빌린 돈부터 갚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격한 일인데요. 지난 11월 초에 카지노에 갔을 때도 흡연실에서 비슷한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객장 안에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어요. 카지노에서 누나 동생 하는 사이 같아요.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빌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돈도 안 갚고 전화 연락도 안 되고 쌩깠나 봐요. 그런데 카지노에 와서 게임을 하다 딱 들킨 거야. 너 왜 돈도 안 갚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염치 없이 게임하러 왔느냐 그러면서 흡연실에서 여러 사람이 다 듣고 있는데 고함과 고성을 지르면서 둘이 싸우더라고요. 또 한 번은 블랙잭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한테 너 이리 와, 너 나와봐 하면서 어깨를 툭툭 칩니다. 테이블에 있는 남자가 굉장히 당황하고 막 창피해해요. 뒤에 서 있는 남자가 그 남자의 테이블 위에 있는 칩스를 딱 뺏어가요. 그런데도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는 아무 말 못하고 죄 지은 사람처럼 졸졸졸 뒤따라가는 걸 보니 딱 봐도 빚을 지긴 집 모양이에요. 크지 않는 이 소액의 금액, 이를테면 몇십만 원 혹은 100만 원 이 내외의 금액으로 이런저런 말다툼과 멱살잡이가 객장 안에서 수도 없이 있어 왔어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갚기 힘든 수백만 원의 돈, 몇백만 원의 돈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빌려서 갚지도 않고 잠수를 타버려서 카지노에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 바로 이게 문제인데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가 직접 당한 사기 사건도 있었어요. 또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울화가 치미는데 벌써 15년이나 지난 일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멍청하게 당했나. 하여튼 이유 없이 지나친 호의를 베풀거나 자기가 카지노에서 돈을 잘 따내 게임에서 진 적이 거의 없다. 곧 들어올 돈이 있는데 당장 수중에 가진 현금이 없어서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런데 그 돈을 갚지 않은 채로 게임은 계속하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지금 생각하면 분명 사기꾼이야. 근데 왜 그 당시에는 몰랐을까요? 아무튼 그 일도 직접 경험해 봤고 그 경험을 통해서 깨우치고 깨달은 사건인데, 제가 이 내용은 저의 에세이 책에 아주 상세하고 기승전결의 내용을 다 적기도 했습니다. 그때 15년 전에 제가 어떤 슬롯머신에 푹 빠져서 카지노에만 가면 그 슬롯머신만 했어요. 3년, 4년 주구장창 그 슬롯머신만 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슬롯머신은 해당 슬롯머신의 매니아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왕서방이면 왕서방, 시카고면 시카고, 북오브라, 뭐 드래곤 빅토리, 참치 등등 그 구역에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자주 보고 한 달, 두 달, 여러 달 보면 뭐 가끔 식구 같기도 해요. 하루 게임하러 오면 뭐 5시간, 10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까지 슬롯머신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옆자리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되고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또 게임이 끝나면 시내 내려가서 같이 밥 한 그릇도 할 수 있고 뭐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또 술 한 잔도 할 수 있고 이러면서 친해지기도 하거든요. 또 제팟을 잡거나 큰 돈을 딸 때는 서로 뽀찌도 나눠주고, 또 간혹가다 왕창 돈을 잃어서 오링되기 직전이야. 뭐 그럴 때는 서로 안타까운 마음에 뭐 30만 원, 50만 원 정도 급할 때 서로 빌려주기도 하고 뭐 1시간 후든 몇 시간 후든 갚기도 하고 그런 풍경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뭐 5년, 10년 이렇게 카지노 게임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때 그랬었거든요. 내가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기엔 조금 많은 금액이었지만 200만 원. 이따가 두세 시간 후에 돈이 들어올 때가 있고 실제로 돈 들어오면 바로 갚아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200을 빌려줬어요. 물론 처음 본 사이가 아니고요. 그 전에 몇 달 동안 같이 슬로모션을 하면서 친해진 사이예요. 전화 연락도 종종 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두세 시간 후면 준다는 그 돈을 밤이 되고 새벽이 돼도 안 주는 거예요. 돈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올 돈인데 그날따라 돈이 좀 늦어졌다고 핑계를 댑니다. 어쩌다 보니 추가로 200만 원을 더 빌려줬어요. 그런데 새벽 6시 폐장 시간이 되도록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미 빌려줬던 4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또 200만 원을 더 빌려줬어요. 심지어 내가 갖고 있었던 돈도 아니고 다른 데서 빌려서. 미쳤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빌려준 것도 모자라서 다른 데서 빌려서까지 돈을 더 빌려줬으니 진짜 총 맞은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결국은 못 받았어요. 준다는 날짜에 못 받았지만 뭐 게임에서 큰 돈을 잃었으니 며칠 후에라도 나중에라도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 주는 거야. 나중에 전화를 걸어보니 어머 세상에 핸드폰에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거예요. 핸드폰 아예 없앴거나 아니면 번호를 바꾼 거겠죠?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받은 이 배신감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렇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야. 나중에 이 사람과 얘기해보고 저 사람하고 얘기해보니 누구는 300을 빌려줬고 또 누구는 500만 원까지 빌려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보다는 더 똑똑해서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다 찍어놨던데, 돈을 빌려줬던 어떤 한 분이 자기가 사는 동네랑 같은 동네라서 그 주소지에 주민등록증에 적힌 주소지에 가봤대요. 직접 가봤답니다. 그리고 그 주소지가 그 남자의 집인 건 맞아. 그런데 어머니가 오랫동안 혼자 살고 계시고 실제로 아들은 주소지만 거기로 되어 있지 집에는 거의 안 온다고 해요. 1년에 한 번, 두 번, 명절 때 외에는 왕래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돈은 못 받았죠. 연락이 돼야 돈을 받지. 그래서 저랑 다른 두 분과 함께 셋이서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를 해놨어요. 그리고 카지노 상황실에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카지노 상황실은 이 고객들이 이 손님들 간에 생긴 문제, 이 민원만 접수를 하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은 아닙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해결하세요라고만 해요. 그런데 이 민원은 접수해 놨으니까 이놈이 카지노에 오게 되면
카지노 입구에서 상황실 직원한테 딱 걸리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 후로 지금까지 15년이나 지났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카지노에 왔었는지 어쨌는지 상황실에 가서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카지노의 출입 기록은 본인이나 가족들 외에는 알 수가 없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심지어 본인의 출입 기록조차 1년 이상이 되면 삭제가 됐다고 알려주질 않습니다.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자, 제가 그동안에 카지노에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지금이야 한 달에 5일만 출입하지만 2년 전에는 한 달에 7일도 오고 10일도 왔으니 제가 15년, 20년 동안 카지노에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또 제가 카지노 오면 어디 한 구석에 딱 처박혀서 게임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뭐 쉬는 시간, 대기 시간 이런 시간에 온 객장 안을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놈이 카지노에 한 번이라도 왔다면 제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런데 1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그때 돈을 빌려줬던 다른 두 분, 그분들도 저보다 카지노에 더 많이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역시 한 번도 그놈의 그림자도 못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온 거죠. 더 정확히는 못 온 거죠. 빚쟁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사례나 통계들을 알아보려고 강원랜드 쪽에 취재를 해봤는데 또 비공식적으로 뭐 기자님이나 다른 분을 통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정확하게 한 해 동안 얼마만큼의 민원 건수나 숫자가 있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알려주질 않아요. 다만 1년에 항상 매년마다 몇 건씩의 10건에서 15건, 20건 정도 이런 식의 손님들 간의 금전 거래로 인한 민원은 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아서 놀랬어요.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준이지만 간혹 수백만 원 혹은 1000만 원대 이상의 금전 거래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도 해요. 강원랜드 카지노가 코로나 시국을 거쳐오면서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객장 내의 게임 분위기나 매너가 많이 건전화됐어요. 그리고 카지노에 게임하러 온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물갈이가 됐어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특히 10년, 15년, 20년 전에는 이 카지노 객장이 거의 투전판 같은 이 도박장이나 다름없었어요. 돗대기 시장, 그 표현도 정확히 맞습니다. 또 손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불법적이거나 사설하우스에서 놀던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도박꾼들이 다 판을 쳤던 분위기라서 게임하다가 옆 사람에게 또는 아는 사람에게 뭐 50만 원, 100만 원 쉽게 그 이상의 금액까지도 빌려주고 빌리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빌리고 또 잘 갚고 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도박장에서는 항상 돈 사고가 생깁니다. 거짓말, 허세, 사기가 판을 쳐요. 예전에는 그런 사기꾼들이 정말 많았고 사기꾼이 아니더라도 순하고 착했던 사람들도 카지노에 계속 다니면서 도박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가진 돈을 다 잃게 되면 어느새 거짓말쟁이가 되어가고 사기꾼이 되어가는 곳이 또 도박장 같기도 해요. 지금도 가끔 뭐 카페나 커뮤니티 글 중에 게임하다 옆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카지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잠수를 타서 연락도 안 되고 돈을 못 받고 있어요. 혹은 내 돈을 빌려가서 안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저런 거짓말과 허세, 심지어는 아주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카지노 안에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도둑이 재발절해서 카지노에 가면 아는 사람에게 벌미가 잡힐까봐 카지노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 차마 카지노에 갈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년에만도 수십 건,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 이래 25년 동안에는 그 숫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히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분 중에 본인이 강원랜드 카지노 객장 안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못 가고 있다. 혹은 돈을 빌려서 곧 갚으려고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갚지 못해서 카지노에 못 가고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 해도 연락은 해주세요. 내가 이래저래 해서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벌어서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갚으세요. 카지노 도박이든 무슨 도박이든 본인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때 도박의 행운도 찾아오는 것이지,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갚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 돈을 따고 어디 가서 행운이 터지기를 바랍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카지노를 계속 다니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늘 다짐하는 회초리이자 충고이기도 합니다. 카지노 안에서는 최소한의 매너와 양심, 이거는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겨울이었습니다.